자,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예, 배고픈데 밥도 먹고 짜장면, 짬뽕, 탕수육. 오케이, 나는 짬짜면으로 갑시다. 또 갇혔어, 또 갇혔어, 또 갇혔어, 또 갇혔어. 항상 갇히잖아요. 예, 뭐 119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미션을 풀면 끝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실험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실험실을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험실 안전 지킴이 경보가 작동되었습니다. 실험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완수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해제되어 뭐야? 실험실을 나갈 수 뭘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험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경보가 울렸고 제대로 안전 수칙을 지켜야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 아니, 뭘 안 지킨 거야? 아, 보자 보자. 조수. 자, 아까 내가 오늘 실험에서 쓰고 남은 시약, 폐시약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 섞어서 버렸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실험 끝나고 조수처럼, 여기 조수처럼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아, 있네. 여기도 조수처럼 한 사람 있네. 예. 맞아요. 폐시약 그냥 버리면 영화 괴물처럼 한강에서 괴물, 그것까진 오바지만, 자, 보시죠.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다룰 때는 상당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약품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탈출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다룰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방심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실험 중에 화학약품이 피부나 옷에 묻어서 다치거나 또 실험 중에 발생하는 유해 증기를 흡입해서 피해를 입는 사고 같은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사고 본 적 있나요? 예. 아, 맞아요. 폭발 사고까지 발생해요. 예. 한 대학 실험실 얘기를 해 드리죠. 한 대학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중이던 학생들이 얼굴, 손 등에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럼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화학약품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맞춰 보세요. 네, 안전자고 착용해야죠. 네, 예, 제 말씀에 집중하시죠. 장난치지 말고요. 예, 맞아요. 자, 실험할 땐 반드시 각 실험에 맞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화학약품으로 실험을 할 때는요, 화학약품이 피부나 옷에 튀어서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복, 또 안전장갑, 보안경, 마스크, 이런 개인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가동시켜서 이 실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증기로부터 보호를 해야 합니다. 자, 혹시 실험실에 이렇게 생긴 흉 후드가 설치된 곳이 있을 텐데요. 자, 위험한 약품은요, 흉 후드에서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있는 학교가 있죠. 네. 화학약품 잘못 맡으면 어지러워요. 환기 필수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할 화학약품이나 시료는요, 적당한 양만을 사용해서 유해 증기가 아주 조금만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화학약품을 다룰 때는 약품의 위험성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 방안 등을 미리 알고 실험을 시작해야 혹시 모를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네, 실험 중에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실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실험이 끝난 후에 발생한 폐시약, 이렇게 비커에 남아있는 폐시약 있잖아요. 이런 폐시약을 제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제대로 버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 실험이 끝났다고 바로 답답한 이 실험복, 장갑, 마스크 다 벗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자, 폐시약 처리할 때도 안전장구, 마스크 다 해야 합니다. 환풍기 켜야 되고요.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폐시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이 적당한 폐시약 통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종류마다 폐시약 통이 달라요. 예, 어떻게 되면요. 폐시약 통이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색깔마다 다른 폐시약 통이 있습니다. 폐시약 통을
잘 확인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자, 실험실에서는 잘못된 실험 폐시약 처리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적지가 않아요. 그 외에도 폐시약통이 폭발해서 실험실 기자재가 손상되거나 또 폐시약 처리 도중에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폐시약을 처리해 볼까요? 네. 먼저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폐시약은요, 성질별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분해서 폐시약 통 등 정해진 곳에 모아야 합니다. 특히 산과 염기는 반드시 분리해서 버려야 폭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산, 염기는 분리해서 버린다. 섞어서 버리면 안 되죠. 하수구에 그냥 버리면 진짜 안 됩니다. 아까 조수가 그래서 저희가 못 나간 거예요. 예. 자, 선생님의 지시 없이 바닥이나 하수구에 폐시약 그냥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죠. 그럼 한강에 괴물이 나오는 거 오바고요. 그 정도 아니겠죠. 뭐, 근데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폐시약 정리는 이렇게 끝냈고요. 실험하고 남은 시약은 아까우니까 다시, 자, 남은 폐시약 다시 병에 넣는 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병 뚜껑 열고. 아, 맞아요. 안 돼요. 똑똑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시약은요, 아깝다고 다시 시약병에 담지 마세요. 역시 이것 역시 폐시약통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아, 아깝죠? 조금밖에 안 썼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덜어서 그래요. 처음에 시약을 덜 때 적당한 양만큼 덜어야지 좀 덜 남겠죠. 예, 버리는 게 많이 없겠죠. 만약 폐시약 처리 중에 시약이 피부나 옷에 묻었다, 그럴 땐 선생님에게 상황을 빨리 알린 뒤에 폐시약이 묻은 곳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응급처리를 일단 한 다음에 상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흐르는 물에. 예, 대충 말고 아주 충분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중 또는 폐시약 처리 중에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된 경우에는요, 문을 열고 일단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진정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이 경우에도 선생님께 사고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아, 이거 보세요. 어지러워서 쓰러진 친구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자, 만약 이렇게 친구가 의식이 없다면요, 친구를 실험실 밖으로 이동시킨 뒤에 옷을 느슨하게 만들어 줘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실험실이 안전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험실 안전수칙이 모두 완수되어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험실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화학약품과 폐시약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험뿐만 아니라 실험이 끝난 후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실험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